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다음 모하비를 뭐로 할까 고민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저는 주저없이 EV9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기차가 이게 정이 안 간단 말이죠. 여러분 전기차 좋아하시나요? 뭔가 가전제품 같은 그런 거. 모하비는 50% 정도가 저는 V6 디젤 엔진이라고 생각을 하고 30% 정도가 프레임, 20%가 디자인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V6 디젤의 맛을 못 느낀다면 과연 그걸 모하비라고 할 수 있을까? 모하비의 감성을 과연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리고 저는 사실 전기차를 제가 아직까지도 탈 마음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충전 문제예요. 지금은 전기차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또 공급량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이 점차 이 전기차 문화로 바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친환경 차량으로 가는 문화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오래된 디젤 차량들은 다 어디로 되느냐? 폐차가 아니죠. 좀 더 못 사는, 그러니까 개발도상국 나라로 가게 되죠. 상대적으로 그런 나라들은 자동차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잘 사는 나라들은 전기차로, 그리고 못 사는 나라들은 디젤차로 갈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선진국에서 전기차 수요가 갈수록 많아지게 된다면 전기차 값, 전기 인상은 저는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모든 경제적인 이유가 바로 수요와 공급의 곡선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지만 전기차가 갈수록 많이 공급량이 늘어나게 된다면 이 전기도 많이 필요하게 될 수밖에 없고, 이 전기를 지금까지도 아직도 많이 화력발전소를 통해서 충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갈수록 전기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전기값도 인상될 수밖에 없고, 전기차 유지하는 비용과 내연기관을 유지하는 비용이 큰 차이가 없을 때가 분명히 생길 것이다 라는 것은 저의 부족한, 저의 약간 어리석은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전기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면 내연기관 사용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기름은 계속 생산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기름 생산은 유지가 될 텐데 사람들이 기름을 많이 안 넣게 되면 기름값도 조금 안정을 찾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은 정부가 약 30% 정도 유류세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때가 되면 기름값이 조금 안정을 되찾지 않을까. 오히려 어느 시점에서는 내연기관과 전기차의 비율이 50대 50이다라고 할 수 있을 때, 오히려 사람들이 이제는 당연히 전기차를 타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약간 반항기를 가진 일부 내연기관 오너분들이 한참 타기 좋은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합니다. 그 시점이 언제냐? 바로 2030년까지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이 2022년이니까 향후 한 8년간 정도는 내연기관을 타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 이후부터는 오히려 대부분의 문화가 전기차가 당연한 시대에 왔을 때 내연기관이 오히려 더 타는 것이 가격이 저렴한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 아닌 추측 같은 것도 해봅니다. 그때까지 모하비 충분히 탈 수 있겠죠. 만약에 모하비가 2023년형이 마지막 모델이라고 한다면 2023년형 모하비를 사서 한 2050년까지 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무래도 리튬이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망간을 많이 사용한 그런 배터리를 또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배터리의 가장 큰 특징은 주행거리가 길다라는 점이었어요. 중국 배터리는, 인산철 배터리는 안전성은 높지만 주행거리가 짧았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중국 배터리가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면서 안전하면서 주행거리도 긴 이런 모델로 만들어지고 있고, 조만간 라이센스가 풀리면서 국내에 도입될 가능성도 높다라고 합니다. 배터리 시장은 아직도 한참 성장하고 있는 어린이와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굳이 배터리를, 전기차를 탄다라는 것은 저는 아직은 이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정확하게 말하면 전기차는요, 전기차를 사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사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전기차 안에 들어가는 수많은 소프트웨어들, 뭐 안전 기능들, 그다음에 멀티미디어 기능 등등등의 이런 기능 등을 사용하고 싶다면 전기차로 가는 게 맞지만, 그릉그릉하는 그런 엔진의 메커니즘, 조금 아날로그적인 엔진의 감성, 주행감 등등을 원한다고 한다면 저는 내연기관을 최대한 끝까지 한번 유지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약 25% 정도 EV9으로 가겠다라고 하셨는데 모하비 S2 엔진을 버리고 가시는 그 마음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약간 25% 정도 되는 대표님들께서 다시는 모하비를 타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차로 가신다면 뭐 GV80이나 뭐 그와 비슷한 모노코크 타입으로 가시겠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더 고급스러운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오늘은 조금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모하비는 과연 어떤 모하비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까? 그래서 EV9 전기차, 하지만 저는 아직 전기차에는 시기상조다라고 생각하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모하비 2023, 지금 가장 판매를 활발하게 하고 있는 모하비죠. 차기 텔루라이드를 사실상 대체하고 있어서 텔루라이드는 국내에 도입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다음 모하비를 선택하시는데 뭐 2023년형 모하비 구입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한 2050년까지 충분히 20-30년까지는 내연기관이 더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기름값만 좀 안정적으로 나온다면 말이죠. 아랍의 중동의 기름 부자들이 그때까지 열심히 기름을 팔아야 될 텐데 말이죠. 기름은 계속 나오는 것이고 아직까지도 뭐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전기 시대로 가야 되는 건 맞지만 이 전기를 아직까지 만드는 것도 대부분이 화석연료이기 때문에 이 신재생 에너지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아직도 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수반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대표님들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나눠봤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하비아 개론이었습니다.